이번 시간에는 s나 es를 어디에다, 언제, 어떻게 붙이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우선 어디에다 붙이느냐? 품사로 따졌을 경우에 명사나 동사에 붙이게 되죠. 품사에는 8가지가 있죠. 품사에는 8가지가. 팔품사라고 하죠. 보통 영어에서 8가지가 있는데, 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이런 식으로 8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외우는 방법은 명동에서 형부가 접전을 벌이는데 감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외우면 돼요. 명동에서 형부가 접전을 벌이는데 감탄이 나온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s나 es를 붙일 수가 있느냐? 명동, 이 대명사, 명사를 대신 받은 게 대명사니까 명사, 대명사, 동사죠. 이게 이제 문장에서 주인 역할을 하는 품사가 되겠죠. 품사를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주인 역할을 하는 품사가 있고 하인 역할을 하는 품사가 있는데 명사나 동사가 주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주인 역할을 하는 품사에다가 s나 es를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주인 역할을 하는 품사.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고 얘네들한테만 s나 es를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영어의 경우에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프랑스어나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복수형이 있는 셈이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자, 영어의 경우에는 일단 명사나 동사, 그러니까 주인 역할하는 품사에만 붙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언제 붙이냐? 언제 붙이냐면은 주인, 그러니까 이제 명사가 주인 역할하는 명사는 복수형일 경우에 단수, 복수 2개 이상인 경우를 이제 복수라고 하죠. 셀 수 있을 때 명사에서 2개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s나 es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는 복수형인 거고, 그럼 동사는 뭐냐? 단수형일 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는 복수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s나 es를 붙이고, 동사는 단수형을 나타내준다. 그럼 뭐 동사를 세냐? 그 얘기가 아니고, 주어가 단수란 얘기죠. 주어가 단수일 경우에 단수 동사로서 s나 es를 붙인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3인칭이어야 돼요. 인칭으로 따졌을 때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이죠. 그래서 3인칭. 그러니까 나, 너 아니고 여기 내가 대화를 하는 나와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죠. 제3자. 이게 이제 3인칭이죠.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he라든지 she라든지 뭐 it이라든지 they라든지 이제 이런 거가 3인칭이 되죠. 자, 이렇게. 근데 이제 단수해야 되니까 they는 안 되고 he, she, it 이런 식으로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일 경우에 동사에다가 s를 붙인다. 그래서 이 명사와 동사에 붙이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끔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이제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 이 주어와 동사 중에서 한쪽만 s나 es가 붙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동시에 s나 es가 붙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주어가 이제 복수면은 주어에다가 s나 es가 붙었겠죠. 그러면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에는 s나 es가 안 붙게 되죠. 반대로 동사에 s나 es가 붙었다는 얘기는 주어가 단순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어에는 s나 es가 안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한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 중에서 한쪽만 붙는구나. 한쪽만. 이 사실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헷갈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붙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일이 없다. 주어와 동사 중에 한쪽만 붙는다.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언제 붙이는지 알아봤죠. 그러니까 주인에다가 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명사는 복수형, 동사는 단수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였다는 얘기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붙이느냐가 중요한데, 자, 어떻게 붙이느냐는 발음을 원칙으로 해서 붙인다는 거예요, 발음을. 보통 이제 문법 책에서는 철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철자가 중요하지가 않고 철자는 굉장히 이제 불규칙이 많고 발음이 중요해요. 발음.
그래서 이렇게 그 철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다 발음이 우선이 되는 것이다. 발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지 되죠. 그래서 무성음 뒤에서는 이제 무성음은 무성음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자, 무성음과 유성음 기본적으로 이제 혹시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무성음이라는 건 이제 성이라는 거는 성대라는 게 성대 소리를 내는 그 발성기관 목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대를 이용을 하는 음은 있을 유자 유성음이 되겠고 성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입안에서만 낼 수 있는 소리가 이제 무성음이죠. 자, 그럼 기본 원칙은 뭐냐? 발음이 무성음으로 끝나면은 뒤에다가 무성음 스 발음이 된다는 얘기죠. 스 발음이 되고 유성음 뒤에서는 유성음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성음은 유성음끼리, 무성음은 무성음끼리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발음이 쉽고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유성음과 무성음을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발음을 하는데 훨씬 더 좀 복잡하고 어렵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편하게 쉽게 발음하는 거. 자, 영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규칙성이 아니고 영어는 편의성이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는 독일어나 이런 경우에는 규칙성이 원칙이죠. 근데 영어와 독일어의 차이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어는 편의성이 원칙이다. 그래서 유성음은 유성음끼리, 무성음은 무성음끼리 어울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is 발음이 되죠. 그래서 무성음이면 무성음, 유성음이면 유성음이고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e를 넣어줘가지고 is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 자, 이 충돌을 피하는 경우에는 스즈, 이게 이제 이런 발음들이 있는 경우죠. 이런 거는 보통 이 스즈, 이런 발음들은 이에다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발음은 이제 그러니까 치에다가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치찰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는 발음들 스, 즈, 쥐, 이런 발음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is를 해주는구나.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유성음은 유성음끼리, 무성음은 무성음끼리, 그리고 치찰음이 오는 경우에는 is로 해주는 경우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자, 무성음은 성대를 울리지 않고 입안에서만 낼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스 이건 이제 발음기호예요. 이 꺽쇠로 되어 있는 걸 발음기호. 그래서 스 이런 발음들이 이제 목에까지 갈 필요가 없고 입안에서만 소리를 낼 수 있는 소리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치찰음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성음인데 얘네들은 따로 구분한 거는 얘네들이 이제 그 충돌을 피하는 쪽이니까 치찰음은 이렇게 따로 이제 뽑아놓은 거고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자 무성음 그래서 스 다음에는 스 발음이 난다는 얘기죠. 프스, 치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유성음은 뭐냐? 성대를 울려서 내릴 수 있는 의미죠. 성대를 울려야만 되는 입안에서만 못 내고 그 목에 성대를 울려야 되는 의미고 자 모음은 전부 다 이제 유성음에 해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음 중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성음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무성음만 알고 있으면 무성음이 이제 수가 적으니까 이 스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유성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모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또는 이거는 또는 이런 음들이 이제 유성음이 되겠죠. 그래서 유성음 중에서 이제 발음교 철자하고 이제 발음교 완전히 다른 것들은 무성음에는 이제 번데기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 발음이 있고 이거하고 상응하는 유성음이 느 발음이에요. 느 발음이죠. 둘이 이제 서로 상응하는 건데 철자로 보면은 이제 th로 되어 있는 거죠. th 발음일 때 th를 무성음이면은 스가 되겠고 유성음이면은 느가 되는 거죠. 느 th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NG 철자로 하면 이렇게 됐을게요. 그죠?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그 치찰음에 해당하는
이거는 꼭 유성음이라서 꼭 치찰음은 아니지만 z, g 이렇게 되겠죠. z, g.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성음 치찰음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여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무성음인 경우에 입안에서 내는 건 치찰음겠죠. 이제 스, 쉬, 치 이런 거로 그렇게 되겠고, 다음에 z, g, g. 자, 이것들이 이제 유성음 쪽에. 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 발음하고 비슷한 음이고, 그 다음에 무성음에서는 스 발음과 비슷하고 유성음에서는 즈 발음하고 비슷한 애들인 거죠. 이렇게 유성음과 무성음 그걸 하면 이렇게 해서 그 스 발음하고 이제 유성한 애들은 스쉬 이렇게 되는 걸 스쉬 스쉬 이렇게 되고 유성음은 즈지 이렇게 되고 즈지 이거는 되게 드물기 때문에 즈지 그래서 즈지 스쉬 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is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스가 무성음이죠. 무성음인데 뒤에 무성음인데 또 뒤에다가 또 그냥 무성음끼리 아니라 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가 되잖아요. 스. 그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르밤으로 끝나면은 이렇게 이즈로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즈로 해가지고 sees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z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z 유성음이니까 아 유성음으로 끝났네. 그럼 뒤에 z로 해야지. 그러면 즈즈 이게 되죠. 즈즈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모음을 하나 넣어주는 거죠. e를 넣어줘가지고 그러니까 ziz 이렇게 되는 거죠. ziz 모음을 넣어서 충돌을 피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하고 z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얘와 비슷한 애들이니까 스, 시, 다음에 zg 이렇게 되는 거죠. zg 이런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is로 해주는 거야. e를 집어넣어서 자, 이 사실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유성음은 스, 무성음은 z 이렇게 된다라고 원칙을 알고 있으면 그 발음을 만들어내는 것만 그 발음에 맞게 철자를 만들면 되겠죠. 이제 언제 s고 언제 es고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발음으로 유성음은 유성음끼리 무성음은 무성음끼리 그리고 스, 즈 얘들하고 비슷한 애들은 is로 해준다. 자 이렇게 is로 해준다라는 거. 스, 시, 취, 즈, 쥐는 is로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왼쪽 항목이 이제 명사, 오른쪽 항목이 동사예요. 푸 발음이 됐죠. 푸, 클리프. 푸 발음이 되니까 루프, 치프, 그러니까 푸면은 이제 무성음이죠. 무성음이니까 뒤에다가 스 발음을 해주면 되겠죠. 무성음끼리. 그래서 푸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스 이렇게 그러면 클립스, 룹스, 칩스 이런 식이 되겠죠. 네. 동사의 경우에도 left 붙다. 철자는 GH지만은 이게 발음이 푸죠. 푸. 발음이 푸죠. 발음이 푸. 그 다음에 surf, 푸. 그 다음에 spoof. 이것도 푸 발음이 되죠. 푸. 그래서 무성음이니까 뒤에다가 무성음끼리 스 발음이 나도록 해주면 되겠죠. 스 발음이 나도록 해주면 되니까 lapse, subs, spoofs 이렇게 되는 거죠. 스 발음이 나도록. 그 다음에 book, cake, stomach 이렇게 철자가 중요한 게 발음이 중요하다죠. book, 크 발음이 되겠고 cake 이것도 케이크가 아니고 이 끝에 있는 이는 앞에 모음의 발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건 이거를 발음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크로 끝나는 거죠. 케이크가 아니고 케이크 스타마크 이것도 ch가 크 발음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크 발음이 되니까 그건 무성음이죠. 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스 발음이 나도록 해주면 되죠. 자, 이거를 이제 보통 책이나 이런 데서는 CH면은, CH 다음에는 ES를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발음이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크면은 이제 무성음이니까 쓰가 되겠고, 아까 쉬면은
이게 발음이 취가 나면은 충돌 피하기 위해서 easy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으로 하면은 뭐 헷갈릴 일도 없고 그냥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ook, books, 그다음에 cake, cakes 그리고 그냥 스 발음하면 되죠. cakes 이 이는 그냥 발음 때문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다음에 stomach 크니까 스가 되겠죠. stomachs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ook, looks, like 이것도 이는 발음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likes, speaks 이런 식으로 무성음이니까 스가 되겠고 그다음에 cat, lollipop, sheep 전부 다 프 발음이 되겠죠. 프니까 무성음이죠. 그러면 푸스 되기 때문에 caps, lollipops, ships가 되겠고 sleep 잠잔다, 누락 떨어뜨린다, stop 멈춘다 이것도 프 무성음이죠. 그러니까 스 해주면 되는 거예요. sleeps, drops, stops가 되겠고 그 다음에 cat, rat, pet 이것도 트 발음이죠. 트 무성음이죠. 무성음이니까 스 발음을 내주면 되니까 cat, not, pet가 되겠고 동사의 경우에도 want, forget, write 이 경우도 이는 그 앞에 모음에 발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 했죠. write가 아니고 write 이렇게 끝난 거죠. write. 그래서 무성음 트니까 트면은 이제 발음이 무성음끼리 놀아야 되니까 스를 해주면 되는 거죠. want, forget, writ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철자가 이제 TH로 돼 있죠. TH. 그럼 TH는 아까 이제 유성음인 경우도 있고 무성음인 경우도 있다고 했죠. month 그러면 이거는 발음 기호가 있는 스로 되는 거죠. 스. 이게 무성음 번데기 발음이라고 했죠. bath 목욕 스 발음이고 cloth 천 그래서 쓰면은 쓰 유성 무성음이죠. 쓰 무성음 쓰 치차름이라 쓰 그래서 스가 된다겠죠. 쓰 쓰니까 그냥 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 무성음으로 무성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onths, masses, classe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TH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명사를 만들 때 TH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동사를 만들어 주려면은 이게 뒤에다가 모음이 들어가게 돼요. 동사를 해주려면은 뒤에다가 모음을 이렇게 넣어서 유성음으로 만들어줘. 모음이 붙으면은 이제 이게 유성음이 돼요. 양쪽에 모음이 이제 있게 되니까 뒤에 모음이 붙어가지고 일단 유성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드 발음이 되고 앞에 모음도 발음이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best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A가 이는 여기 발음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이게 이가 붙었다는 얘기는 앞에 모음을 철자 발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A 발음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A 발음. 아까 여기는 A 발음으로 하라고 여기를 best니까 이제 A 발음으로 했지. 이렇게 best. 근데 이게 이가 붙으면은 이때는 이 A를 A라고 해. 우리가 A라고 읽으면 그 읽는 철자 발음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they가 돼요. made, clothed 이것도 이제 이게 이니까 이거를 오로 하라는 얘기야. 오 이렇게 clothed, stood 이 경우에는 약간 얘기가 되지만 이 모음과 모음이 붙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느니까 느면은 유성음이 돼야 되니까 z 발음이 되면 되겠죠. z가 되도록 해주면 되죠. 그래서 s 붙이면은 이게 z가 되는 거죠. maids 이렇게 돼 있고 clouds 옷을 입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cloud 옷을 입히다. 그다음에 그 쓰드라는 건 달래준다, 진정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 붙이면은 이게 발음은 z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는 무성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성음 경우에 잘 알아두면 유성음 뭐 훨씬 더 쉬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음이나 무성음 제변 대부분의 발음도 유성음이니까 다만 약간의 불규칙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두면 되죠. 자, 우선 모음 다음에는 tomato, here 그러면 이제 이게 모음이니까 유성음이죠. 유성음이 됐기 때문에 유성음이면은 이제 z 발음을 해야 되죠. z. 그래서 z 발음을 하기 위해 가지고 tomato 그러면 이거는 이제 es를 해줘야지 이제 z 발음이 되겠죠. 여기도 es를 해서 tomatoes, heroes 이런 식으로 z 발음을 하기 위해서 es를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냥 s로 하면 발음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근의 발음이 바뀌죠. 네, 이거 heroes인데 이걸 그냥 s로만 하면 heros 이렇게 되기 때문에 heros 어근의 발음도 바뀌니까
자, 그리고 피아노나 이제 포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피아노, 포토, 텔리 이런 경우에는 좀 불규칙성이 되겠어요. 불규칙성. 이건 뭐 불규칙이라기보다도 이제 무슨 원리만 알면 사실은 이제 그 규칙인 거죠. 근데 이 규칙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못하고 이걸 예외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법책이나 그런 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예외로 나와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그러냐? 얘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줄임말이기 때문에 그냥 줄임말을 복수형으로 하려면 그냥 s만 붙이는 거예요. es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piano, o가 이제 모음이지만 뭐 es 이렇게 붙이는 건 아니고 그냥 pianos, photos, telly도 텔레비전에서 앞에 줄여서 텔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z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줄임말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에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원래 그냥 s만 붙여주는 거죠. 피아노라는 거는 원래 이제 피아노 포르테죠 원래. 피아노 포르테고 포토라는 것도 포토그래프죠. 그리고 텔레는 텔레비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앞에만 줄였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단어를 다 말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 무슨 뭐 규칙에 따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s를 붙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사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z 유성음 발음을 내줘야 되니까 이게 s 붙여주고 do 이것도 이제 유성음 does b의 경우에는 이제 좀 불규칙성이 되는데 이것도 그래도 어쨌든 z 발음을 내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z 그래서 이거는 이제 is가 되겠고 또 이건 현재형이 아니더라도 이제 또 z 발음이 되는 그 유일한 경우죠. 이제 was가 될 거죠. was 그래서 이렇게 z 발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단수일 경우에 이렇게 동사는 단수일 때 붙는다고 했으니까 또 3인칭 현재라고 했는데 비동사는 과거일 때에도 z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is, was, z 발음이 되죠.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니까 이제 유성음이죠. 유성음인데 그럼 유성음인데 이제 뒤에 이건 toys, z 발음을 만들어주면 되죠. toys, plays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예의성이 있는 거는 역시 발음 때문에 이제 예의가 생기는 거예요. fly나 worry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 y 그러니까 y자 앞에 이제 자음이 온 거죠. 자음이 왔을 경우에는 y를 i로 바꿔준 거죠. i로 이거는 발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음 때문에 그래서 worries, flies 그럼 f-l-i-e-s 이렇게 돼 flies가 되고 worries y를 i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모음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enjoys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은 물론 이거는 says는 아니고 says로 이제 발음은 불규칙이 되죠. says 이렇게 되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철자 발음은 이제 s만 붙여주면 되죠. 근데 study나 이제 ally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 자음이죠. y 앞에가 자음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i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i로 이렇게 studies, 그다음에 allie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자를 i로 바꿔야 이게 발음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studies, allies 이렇게 어근의 원래 발음을 살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진다. 그냥 외울 일이 아니고 발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면은 이렇게 바뀌는 원리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텔라이스가 아니고 텔리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줄임말이니까 s만 붙인다겠죠. 이거를 뭐 이게 l이 자음이니까 i로 바꿔가지고 es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ong, ring, king, 응 발음이니까 이건 그냥 유성음이니까 s 붙여주면 되죠. 그럼 z가 되겠고 유성음.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sing, hang, bang 유성음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충돌 회피하는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스 발음 유형, 그다음에 즈 발음 유형 두 가지 유형이라고 했죠. 스 발음 유형은 스, 그다음에 즈 발음 유형 즈, 쥐 이렇게 된다겠죠. 버스, 허스트, 박스. 그래서 발음으로 보면은 이게 발음이 스 발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철자로
무슨 뭐 그래 문법적인 보통 뭐 X자로 끝나니까 뭐 ES를 붙이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발음이 박스 발음으로 보면 스죠 스기 때문에 이거 호스도 호즈가 아니고 스죠 스 그래서 이렇게 스 발음이니까 그럼 스 무소음이에요. 무소음이니까 그럼 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어떻게 되냐 스스가 되니까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충돌을 피하려고 이즈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가 is를 해주려니까 이때는 es가 되겠고 이거는 e가 이미 있으니까 s가 되겠고 is 해주려면은 es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box is가 되는 거죠. box is, boxes가 아니고 box is, path 이것도 s, bless 이것도 fix도 이번에는 x자로 끝났죠. x로 끝났는데 fix 스 발음이잖아요. 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제 is로 해준다는 얘기 is로 그래서 passage가 되겠고 blessage가 되겠고 또 fixage 이런 식으로 이제 es를 붙여줘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hose, exercise, praise 이번에는 이제 z 발음형이죠. z 발음 역시 마찬가지로 유성음이니까 유성음 다음에는 z다 그러면 z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is로 된다는 얘기죠. those, 이가 있으니까 thoses, exercises, prais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se, lose, those 그럼 다 역시 z 발음이지. 그 다음에 역시 뭐하나 is가 되도록 해주면 된다는 얘기. use, 이 모음이 있으니까 uses, 모음이 있으니까 loses, those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sh, she 발음이 되면 she, dish, brush, wash, finish, push. she 발음이 됐기 때문에 she 발음이 되면은 이제 뒤에다가 그냥 스를 하면은 she스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 유사한 음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she 다음에 is를 해준다는 얘기죠. is, she's. 그래서 es를 붙여서 is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wash, finish, push, is를 해줘서 es를 붙여주겠죠. washes, finishes, pushes 이런 식으로 is가 되겠고 그 다음에 change, edge, bridge 자, 이 경우에도 z 발음이 되겠죠. g 발음이죠. g 그러니까 이것도 유성음이니까 그럼 g 다음에 z를 하자면 gz 이렇게 됩니까? g, z 비슷한 발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충돌 피하려고 is를 해준다는 거죠. is. 모음이 있으니까 is, 모음이 있으니까 is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judge, arrange, charge 전부 다 역시 이것도 g 발음이 되죠. g. 그래서 g 발음이니까 is, 모음이 있으니까 judges, arranges, 그다음에 charges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철자가 ch로 끝난 경우는 역시 철자 중심이 아니고 발음 중심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발음으로 보면은 자 bench 이게 취 발음이 됐죠. 취 발음이 되면은 충돌을 피하려고 이제 is로 된다고 그랬죠. church, sandwich 자 취니까 역시 es를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touch, lunch, catch 여기도 취 발음이 됐죠. 취 발음이 되니까 is를 해주기 위해서 es를 붙여주면 돼요. es를.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이게 이제 철자가 ch더라도 단수면은 단수가 아니고 그 발음이 이제 취가 아니고 크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는 스타마크가 있었죠. 스타마크 그리고 모나크라는 게 있죠. 모나크는 이제 또 군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ch가 크 발음이 됐죠. 그래서 크면은 무성음이면은 스를 하면 돼요. 이때는 둘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크스가 돼. 크스. 그래서 그냥 스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모낙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h는 es를 붙인다? 이게 아니고 발음이 시가 되면은 is로 이제 충돌을 피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성음이면 무성음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칙인 거예요. 원칙이 예외가 아니고. 네, 철자로 보니까 뭐가 원칙이고 뭐 복잡한 거죠. 뭐 O로 끝나면 어떻게 하고 X로 끝나면 어떻게 하고 CH로 끝나면 어떻게 하고 자 그게 아니고 자 이렇게 발음으로 유성음은 유성음끼리 무성음은 무성음끼리 그리고 스와 z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 스와 스스 z가 충돌을 일어나기 때문에 is로 해가지고 이렇게 is로 해가지고 충돌을 피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S나 ES라는 거는 명사나 동사에 붙게 되고 명사는 복수를 나타내고 동사에 붙을 때는 주어가 단수라는 걸 나타내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스, 즈 이제 발음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성음은 스, 유성음은 즈 그 다음에 스나 즈 계열의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즈를 해준다. 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쉽게 이해가 되죠.